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31년 만에 새 시중은행, 대구은행 연내 전환이란 기사입니다. 네, 지금 시중은행 31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생겼습니다. 바로 대구은행이 연내 새 시중은행으로 지금 전환이 될 거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어제 금융당국 제도 개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면서 대구은행을 새로운 시중은행이라는 게 전국에 지점이 있는 이런 은행을 좀 시중은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윤 대통령 최근에 계속 카르텔, 이권 카르텔 타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은행권 카르텔을 염두에 둔 것인지 일단 대구은행이란 매기를 한 마리 이번에 넣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일본 오염수 여름 방류 변경 없다. 내주 한일 정상회담 추진이란 기사입니다. 네. 지금 IAEA의 최종 결과 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나오고 난 다음에 일본 안전하다고 하니 우리는 오염수 여름에 방류하는 거 변경하지 않겠다. 그대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관련해서 일단 다음 주에 한일 정상회담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이 만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나토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에서 있는 11일, 12일 이 정상회의 때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을 찾아서 뭔가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뭔가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사였습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말 많은 KBS 수신료 전기료에서 떼어낸다. 네, 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 계속 논란이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방통위가 30년 만에 분리 징수하기로 의결을 최종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의결된 사안 다음 주에 있을 다음 주 11일 화요일이죠.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 의결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대략 한 17일 공포가 될 걸로 보입니다. 공포가 되면 즉시 분리징수가 시행이 될 수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최장 10년을 근무하는데 한국인 비정규직은 2년 후에 잘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네, 지금 고용허가제 개선안이 어제 심의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원래 4년 6개월 정도만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4년 9개월 정도만 일하면 이제 출국을 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이게 늘려서 9년 8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거의 한 10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가 좀 쭉 이어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바뀌었다라는 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인 비정규직은 왜 2년 후에 잘리게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까지 같이 제목에 지금 포함을 해서 조선일보 기사를 썼습니다. 현장에선 국내 비정규직 제도도 2년 이상 일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목소리가 있다라는 내용이 같이 들어있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중앙일보입니다. 주차장 붕괴 검단 아파트 17개 동 전면 재시공입니다. 2달 전 지하 주차장이 붕괴된 인천의 검단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조사를 해봤는데 결국 전면 재시공할 수밖에 없다. 총체적인 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이 얘기 제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네, 세계일보입니다. 올 7월 3일 며칠 전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더운 날이었다고 합니다. 아유, 덥기도 어지간히 덥네 싶었는데 역사상 인류가 기온을 체크해온 이래 가장 더운 날이었었다라는 거. 지구 평균 기온이 17.01도, 지구 평균 기온이 17도를 넘은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관측 이래 최고. 이유가 온난화 그리고 엘니뇨 현상 때문이다. 문제는 폭염이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 6월에 이렇게 더웠는데 7월은 얼마나 더울 것이며 8월은 또 얼마나 덥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 되게 건장한 일단 공군 조종사 복장을 하고 있는 이 남성 그런데 옆에 한 여성이 울고 있습니다. 왜인 걸까요? 네, 지금 이 모습 AI로 부활한 이제 순직한 고 박인철 소령의 모습입니다. 네, 지금 16년 전에 순직을 했는데 AI로 다시 되살린 모습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어머님이 눈물을 닦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희가 이건 영상으로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보고 오시죠. 엄마, 민철이야. 보고 싶었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 민철아, 민철아, 보고 싶었어. 엄마, 오랜만에 엄마 얼굴 보니까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일찍 네가 엄마 곁을 떠난 거, 그게 너무 속상하고. 울지 마세요, 엄마. 저는 진짜 행복했어요. 이제 엄마가 저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AI로 되살린 이 고박인철 소령,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왜 제 마음이 울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바쳐서 지켜주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안전하게 지금 이 순간을 또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사진이자 영상 같이 좀 짚어봤습니다. 네,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TV로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같이 좀 대담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인재입니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인천 검단 주차장 붕괴는 부실 설계 시공 인재다. GS건설 전면 재공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한 2달쯤 전에 4월 말에 인천 검단의 한 아파트가 이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습니다. 네, 지금 바로 이 모습, 무너진 바로 그 모습인 건데 이제 여기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사고 조사관 지금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 철골 구조만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전면 재공사라는 게 사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작년 1월에 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그때 이후에 전면 재공사는 처음이다라는 건데 제가 관련해서 리포트를 준비를 했거든요. 기사를 같이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시죠. 붕괴된 천장 시멘트 잔해와 철근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 인천 검단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 2층이 밤새 무너져 내린 겁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2달에 걸친 조사 결과 공사 과정 전반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먼저 주차장 지붕과 기둥을 연결하는 전단 보강근, 이른바 철근이 최소 60%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철근이 들어가야 할 32곳 중 15곳을 빼먹었는데 시공사인 GS건설은 여기에 더해 4곳 더 철근을 심지 않았습니다. 도면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 그다음에 실제 또 시공 시에도 전단 보강 설치가 좀 누락이 되었었다. 또 붕괴 부위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강도가 낮았던 데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안전점검 역시 건너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행사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GS건설은 특히 2차례에 걸쳐 사과문을 내고 사고가 난 검단 단지 17개 동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고에 이어 역대 2번째 전면 재시공 결정으로 재시공까지는 5년 이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는 83개 다른 현장에 대한 확인 점검 결과를 다음 달 중순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네, 직접 저희 MBN 리포트 기사로도 보고 오셨는데 일단 시공사인 GS건설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사과문 뭐라고 냈느냐.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 검단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게 김수철 원장님 사과하고 보상을 다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냐라는 거 아닙니까? 전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과거 인수위 때 화정동 아이파크 현장을 다녀왔었는데요. 네. 거기 가니까 그 아파트라는 게 저도 아파트 한 채 살고 있긴 하지만
서민들의 꿈입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이제 아이를 낳고 살려고 이렇게 아파트에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네. 저 집이 무너진 것은 그들의 꿈이 무너진 거고 사회적 신뢰가 무너진 아주 중차대한 문제라는 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어느 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리포트에 나왔지만 총체적 네. 부실의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설계, 시공, 감리까지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요. 안타까운 것은 그 1년 4개월 전에 화정동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네.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 불감증에 그 좀 빠져 있는지 그리고 이런 사회적 개혁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너무 알게 되어서 참으로 네.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고요. 아파트를 저렇게 재시공한다고 하는 건 얼마나 많은 또 사회적 비용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누군가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런 걸 새로 짓고 다시 지어야 하는 우리 사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 카르텔이 있었는지 여부, 네. 건설사 재하도급이라든가 콘크리트를 둘러싼 여러 가지 그 이권 나눠먹기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이번에 철저하게 조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 아니, 불과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거듭 발생을 하는 게 더 문제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차장 붕괴 검단 아파트, 네, 17동이라 그랬죠. 17동, 1,666채 모두 허물고 다시 짓는다라는 겁니다. 아까 저희 기사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기 같이 볼까요? 일단 지하 주차장 기둥 철근을 부실 설계를 잘못했습니다. 설계를 잘못했고 시공도 잘못을 했다. 그 여기에 지상에서 이 흙을 또 과다하게 올려놔서 무거웠었고 그러다 보니까 부실한 철근이 무너지고 1차 붕괴되고 그 위에 있는 이 무거운 흙들까지 누르면서 2차 붕괴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를 좀 같이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붕괴 원인과 과정인데 지금 일단 뭔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고 X가 박혀 있어요. 이게 대체 뭐냐? 일단 여기 요 빨간색 동그라미에 X 쳐진 부분 이게 설계 때 이미 철근이 빠진 기둥들입니다. 설계할 때 여기가 다 철근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여기도 없고요. 이 줄 다 없고요. 여기도 없고 지금 연달아 지금 몇 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간 밝은색 빨간색이 있습니다. 여기 X 이거는 시공 때 원래 설계할 때는 철근을 넣는 걸로 했는데 시공하면서 또 한 번 빠진 철근들 그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회색은 기둥이 완전히 무너져서 철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것들. 여기 지금 투명한 동그라미만 제대로 철근이 박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박준호 위원님. 이게 철근이 이렇게 통으로 없는데 안 무너지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좀 전에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네. 일단 저는 이번 사건이 지난 그 강주에서 일어난 사건뿐만 아니라 저희들 28년 전 삼풍백화점 붕괴 그리고 2017년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 포항 그 경주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을 네. 위해서 이제 그 필로티 건축물 이제 그 기둥이 붕괴된 점. 이 다 동일한 문제의 것이고 또 원희룡 장관이 이제 그 언급했던 것처럼 네. 이제 설계, 시공, 감리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주어진 책임을 다했으면 방지할 수 있었다라는 그쵸. 부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외국하고 달리 이 건축물 안전 좀 더 이제 그 기술적으로 이제 표현을 드리면은 구조 안전에 대해서 네. 매우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취약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저희들 뭐 법률뿐만 아니라 규정 이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그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뭐 이 그 입지문에 대한 피해라든지 그다음에 설계 감리 시공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그 건설 관련된 법률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조 안전에 대해서 사실상 좀 대통령실에서 좀 큰 관심을 가지고 구조 안전 분야에 대한 좀 전향적인 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분야에 있어서 좀 더 윗선 대통령실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에서
관심을 갖고 내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그나마 다행인 건 입주하기 전에 건설 이제 짓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주차장이 무너져서 이 사안까지 지금 왔습니다. 다행히 입주한 사람들이 없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라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장 변호사님. 근데 인명피해는 없긴 했습니다만 원래 입주하기로 했었던 이 사람들은 아까 보니까 5년이 더 걸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재시공을 하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이 아파트가 10월에 완공 예정이었어요. 그러면 네. 늦어도 올해 말에는 입주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입주 예정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아파트에 새로 입주하는 것 이거 인생에서 굉장히 큰 계획이잖아요. 그쵸. 그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로서는 당연히 이제 전면 재시행하고 뭐 이런 부분은 정말 다행이긴 합니다. 그리고 인명피해 없었던 것도 다행이긴 한데요. 네. 입주 예정자 입장에서는 일단 올해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정당한 피해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되면 한 4, 5년 이상은 이 아파트 입주 시기가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네. 그때까지 어디서 삽니까? 네. 그 사는 비용이라든지 또 다른 데 가서 전세를 살아야 된다면 그 전세 비용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사 측과 협의가 좀 잘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일단 GS건설에서 전면 재시공하겠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그리고 뭐 관련된 보상 다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만 관련된 보상이 어느 범위까지 이냐를 갖고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매끄럽게 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